트럼프의 발언은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죠. 미국과 전 세계가 선거 조작 의혹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겠다라고 알리는 신호. 대한민국이 그 조사의 대상국이 된다라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거죠. 이제 한국 보수 시민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반갑습니다. 김영민TV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시고 이재명이라는 작자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내란 특검이다, 외환죄다 라고 하면서 마구잡이식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한 줄기 빛이 보이는데요. 이 트럼프가 부정선거 국제수사에 착수했다라고 합니다. 대한민국도 포함되나요? 2025년 7월 3일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열린 UFC 행사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한번 2020년 미국 대선이 조작된 부정선거였다라고 강하게 발언했습니다. 단순한 정치적 주장 그 이상이죠. 이날 연설에서요, 미국 법무부 FBI가 2020년 대선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에서 발생한 선거 조작 혐의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의 발언 중에 좀 볼 게 뭐냐면 여기에 여러 외국 정부와 작은 나라들까지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됐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요 작은 나라가 우리나라이지 않을까라고 희망을 품는 거죠. 자, 직접적으로 국가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상황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크다라는 거죠.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이재명이가 G7에서 까이고 루비오 국무장관이 방한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대한민국의 미국 대사를 임명하지 않고 대사 대리로 두고 있고, 그리고 국제선거 감시단 트럼프 일기에서 함께했던 핵심 멤버들이 국제선거 감시단에서 지금 보고서를 작성하고 의회에서 발표하고 FBI, UN에도 보고서를 올리겠다. 빵빵빵. 그래서 이 작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보수 언론이죠. 린델TV에서 이날 보도에서요, 한국 시민들이 Stop the Steal, 피켓 들고 있는 장면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발언과 한국 내 선거 조작 의혹을 함께 다뤘는데요. 자, 발언이 이렇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들은 전국 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조사를 보내고 투표기 사이버 보안 프로토콜, 유권자 명부 접근 등을 조사했다. 과실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형사 고발도 검토 중이다. 그러면서 이것은 국가안보와 헌법적 의무에 관한 것이다. 숨길 것이 없다면 왜 당황하는 걸까? 이렇게 리포트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띄워진 사진이 우리나라 한남 대첩 이어갈 때 그때 절실했던 우리 피켓 아시죠? Stop the Steal, 윤석열 돌려내라, 윤어게인, 그것을 띄웠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대한민국 내 언론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침묵해왔죠. 그런데 미국 내에서 본격적인 국제 공조수사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한국의 부정선거 논란 역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의미 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나라에도 미국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있다. 그들을 위해 수사를 끝까지 밀어붙이겠다. Stop the Steal. 이제서야 답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한국의 자유우파 시민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지 않을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수사 지시 내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한국이 왜 주요 대상국으로 거론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근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 내 언론과 정치권이 왜 이 문제에 침묵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논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의 폭탄 발언, 이 수사 지시, 오 주여, 이런 느낌인데요. 트럼프가 아이오와주에서 연설한 것 핵심 발언은 이렇습니다. 2020년 대선은 다른 국가들의 개입에 의한 조작된 선거였다. 이제는 증거가 너무 많아서 언론도 더는 숨길 수 없다. 우리는 관련된 모든 국가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FBI와 미국 법무부가 전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단순한 선거 조작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한 국제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앞서 말씀드린 린델 TV가요, 트럼프의 연설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면서 한국의 시민들이 스탑 더 스틸, 규탄 피켓을 들고 있는 장면을 함께 소개했다라는 거죠. 한국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포함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대한민국에서 대선과 지방선거를 전후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이 이미 수십 건 이상 제기됐고요. 사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요, 민경욱 전 의원, 황교안 전 총리, 그리고 박지원 변호사 등등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의 주권 찬탈의 세력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외쳐오고 저항해 왔기 때문에 그 진정성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렇게 터트려졌다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고 이거 자연스럽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 중국 것들한테, 이 뗀 놈들한테 장악되고 있는 건 몰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반국가 세력이 이거였구나. 이런 식이었구나. 정부란 것들은 국민들 탄압하면서 중국 것들은 막 문을 열어 제끼고 막 이런 것들, 우리나라 세금으로 중국 것들 배불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분노 포인트가 쌓이면서 2030들이 보수로 깨어난 보수로 그러면서 이제 스탑 더 스틸 윤 어게인을 외치고 여기까지 오는 데는 진짜 이 애국자들의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보는데요. 그들이 없었다라고 하면 오늘의 상황에서 한국은 잊혀졌겠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은요, 이 미국이 말하는 수사 대상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A웹이 있습니다. A웹의 본부가 한국에 있습니다. 인천 송도에 있죠. 근데 여기서 미국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됐다라는 점이 미국에서 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미국이 한국의 선거 투명성을 조사할 수 있는 명분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요, 한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 나라에도 미국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있다. 왔다 사랑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수사하겠다. Stop the steal. 그때 우리 정말 트럼프를 너무너무 간절하게 외쳤었죠. 근데 트럼프도 여기에 답을 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또 그렇게 또 해석을 하는데요. 한국 자유우파 시민들과의 연대를 표현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언론과 정치권은 뭐 약속이나 한 듯 조용합니다. 여와 야를 가리지 않고 조용합니다. 아니, 이게 지금 야당이 여당을, 그러니까 민주당을 공격할 수 있는 최고의 포인트가 아닐까? 트럼프가 그랬어. 트럼프가 우리나라도 조사 대상으로 넣을 수 있어. 야, 부정선거 우리 내에서도 이 진상규명에 대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야? 국제사회에서 외부에서 밝혀주는 것보다 내부에서 밝혀서 터트리는 게 오히려 모양상 좋지 않아. 국민의힘 치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요, 왜 이렇게 한국의 언론뿐만 아니라 정치권이 조용하냐? 그 나물의 그 밥이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보수 언론은요, 이 트럼프의 발언을 매우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주류 언론은 이 사안을 전혀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보도했다가 후딱 내리고, 조선일보, 조중동이 그래도 조금 대한민국에 좀 빵꾸 끼는 언론이죠. 안 다룹니다. 이거는요, 한국 내 언론과 정치권이 기득권 그리고 특정 정권과 결탁되어 있다라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중국 공산당과 의원 연맹을 맺은 게 민주당뿐만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에도 건 90명이 가까운 의원이 말이죠, 중국 공산당과 의원 연맹을 맺었습니다. 중국에 의원이 있습니까? 전부 다 공산당인데 중국의 의원들은요, 그냥 거수기입니다. 경제고 외교고 군사고 전부 다 시진핑 입으로, 국가 주석의 입으로 다 정리가 되고 있는 독재 국가죠. 그런데 무슨 의원과 연맹을 맺습니까? 그거는요, 눈 가리고 아웅식이죠. 대놓고 중국 공산당과 손잡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국민의힘에 90명이 가까운 의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중국과 한패 먹은 대한민국이다라는 게 이 미국의 트럼프의 국가적인 수사로 들통이 날 경우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를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대북 송금 사건 같은 핵심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수사가 진행된다라고 보면 대한민국은
진짜 고립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대한민국의 언론이 이렇게 압박당하고 이 중국식 독재의 전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국제적으로 움직이는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치는 부분에 안 듣고 안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폐쇄적인 조치로 취해갈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SNS,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요. 국제연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시민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주 토요일 날 윤어게인 집회가 있습니다. 정말 크게 집회를 하고요. 서초동으로 시작해 가지고 한 바퀴 돌고 이 윤석열 대통령 사저 앞을 지나갑니다. 밤에 그 울림에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계속 커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입 닫고 있는 국내 언론에 대해서 철퇴를 가야 되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직 살아있네를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미국도 기득권 언론과 좌파 정당의 결탁으로요. 부정선거 의혹에 묻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과 독립언론, SNS 힘으로 다시 수면 위로 올릴 수 있었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이 침묵하고 정치권이 방관하고 있으면 일반 시민들이, 유튜브 채널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가지고요. 미국과 연대를 통해서 국제적 조사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14일에 이 국제선거감시단의 단장이었던 모스단 대사가 한국에 온다라고 합니다. 사실 뭐 개딸들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 다 제끼고 미국이라는 대표성을 띠고 오는 거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요. 쉽게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미국 대사가 공석입니다.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놨는데요. 저는 모스단 대사를 한국 대사로 임명해 달라라고 백악관에 이메일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왜 모스단이 한국에 필요한지,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미국 대사가 대리로 움직이고 있고 공석인데, 이 모스단이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백악관에 이메일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쭉 카피를 해가지고 백악관에 이메일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뭔가 아다리가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한국의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돼 가지고요. 미국의 시민사회, 트럼프 진영과의 공조는 사실 단순한 도덕적 지지를 넘어 가지고 실질적 정치적 영향력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린델 TV에서도요. 스탑 더 스틸, 피켓을 들고 있는 한국 시민들의 모습을 등장시켰다. 이게 시작일 뿐이다 라는 거죠. 이제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SNS, 유튜브를 통해가지고요. 이제 국제사회 한국 상황을 알려야 되는 겁니다. 이 싸움은 결코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일단 우리가 다시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죠. 트럼프의 발언은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죠. 미국과 전 세계가 선거 조작 의혹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겠다라고 알리는 신호. 대한민국이 그 조사의 대상국이 된다라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거죠. 이제 한국 보수 시민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미국 연대하고 선거 투명성 회복을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는 움직여야 되고 크게 띄워야 되는 겁니다. 언론이 침묵하면 우리가 말하면 되고요. 정치권이 침묵하면 우리가 행동하면 되고요. 트럼프의 말처럼 그 나라에도 미국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있다. 우리입니다. 우리. 미국과 함께 하겠다. 우리의 생존의 근간인 한미 동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외친다 라는 거죠. 대한민국에도 자유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있다라는 것을 세계에 증명할 시간이 됐다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움직이고 이제는 대한민국 시민이 답할 차례다라는 거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일TV였습니다.